강원도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두고 논란이 뜨겁죠. 어렵고 긴 지문에 과목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속출하면서 속칭 불수능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올해 대학 입시에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막바지 입시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진로진학 전문가이시죠. 최현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5일 진행된 수능, 불수능 논란이에요. 네. 국어, 영어 뭐 이런 과목들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가처점 결과를 가지고 예. 입시 기관에서 등급컷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네. 국어의 경우, 그러니까 2018년 수능보다 평균 10점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같은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해봤더니 네. 올해가 한 10점 정도 더 떨어졌다. 네, 예를 네. 들어 국어의 경우 작년에 94점이었다면 1등급 컷이 올해는 85점이나 6점 정도에서 네, 등급컷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과목들은요? 다른 과목들은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웠거나 아니면 비슷했다라는 지난해하고. 평가가 맞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나형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적게는 2점, 많게는 10점 정도 등급컷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수학 가형은 이과생들이 보는 거고, 네, 이과생들이 보는 수학 겁니다. 나형은 문과생들이 보는 네, 거고요. 네.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들이 10% 정도 유지되었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6% 이내에서 비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좀 수능 영어 시험이 좀 쉬웠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올해는 그게 약간 좀 조절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는 문과생, 이과생들 어떻게 체감 난이도는 좀 어땠다고 보세요? 사실 문과와 이과를 굳이 비교하자면 문과생들의 경우가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과생들이 느끼는 수능, 불수능에 대한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앞서서도 우리 센터장님도 불수능에 네. 동의를 하셨는데 네. 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심지어는 네. 일부 학자들 또 평론가들은 네. 이게 채점 편의주의 아니냐. 네. 너무 그 난이도를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수능 난도 있게 출제되었고요. 네. 변별력이 확실한 수능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의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작년 수능이 좀 쉽게 출제되었던 경향이 있고요. 예. 올해 6월 모의고사의 경우 네. 좀 어렵게 출제될 것이 이제 가능성이 예견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영어는 올해 좀 어렵게 나올 거다. 작년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미리 예상은 해볼 수 있었는데 네. 국어하고 수학도 이렇게 어려울 줄은 좀 예상 밖이었나 보죠. 네,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는데, 네. 근데 국어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국어가 이렇게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는 아무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어 등급컷이 10점 정도 네. 하락된 것을 보면 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우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네. 첫 번째 시간이 국어기 때문에 네, 국어가 네. 좀 어렵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네. 나머지 시험을 준비해라 이렇게 조언도 해주셨었는데 네. 진짜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특히 네. 국어 31번 이 문제가 특히 논란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개념을 질문으로 제시를 하고 네. 잘못 이해한 선택지를 이제 고르는 거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네. 그 물리학과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이게 초보적인 물리 지식만 있으면 지문을 안 보고도 네, 네, 선택지만 네. 보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다. 네. 그러니까 물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극명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도 국어의 경우에 네. 비문학 지문으로 네. 기술이나 그러니까 물리 같은 과학, 네. 법 같은 사회 지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고 네. 또 수험생들이 그쪽 부분을 많이 어려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리 지문이 출제되어서 사실 그 문과생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물리 지문이 출제된 건 맞지만 사실 물리에 대한 지식이 기반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잘 읽으면 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국어 선생님들 평가로는 네. 논리적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을 요하는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꼭 물리 지문 때문에 문과생들이 불리했다라고는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네. 사실은 그런 과학이나 기술적인 요소를 요하는 지문이 나왔던 적도 있고 네, 네. 반면에 또 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이과생들은 또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네, 나왔던 네, 맞습니다. 문제들. 네, 올해도 법 지문 관련 지문이 네. 나왔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문과, 이과 뭐 상대적으로 약간 체감적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게 좀 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문제 31번에 같은 네, 네. 경우에, 네. 그러니까 A 부분만 제외하고는 네. 과학사와 연결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이과적 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네. 문제였다고 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EBS 연계 교재인, 그러니까 수능 연계 교재인 EBS에 사실 유사 문제가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를 좀 꼼꼼히 풀어봤던 학생들은 네.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저는 뭐 답을 알고서도 질문을 보고 선택지를 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웠던 거 사실입니다. 예, 예. 사실 이과생들도 이 예. 문제를 거의 풀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수능은 끝났어요. 결국 네. 우리가 수능 난이도가 결국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학 입시에서 네.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판도를 좌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네. 자, 이번처럼 이렇게 수능이 좀 어려워서 등급 컷이 과목별로 뭐 10점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들이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수능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수시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마음이 이제 네.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남은 이제 면접이나 논술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합격을 못했다면 네. 이제 정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예전에 같은 경우에 불수능일 때는 보통 하향 지원의 패턴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아, 내가 점수가 좀 불안하니까 네. 내가 좀 소신 지원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을 하는 추세가 있다. 네, 그런 네. 패턴이 있었는데요. 네. 꼭 그것만이 답일까, 하향 지원만이 답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나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친구들도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소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여하튼 뭐 이 결국은 뭐 상대적인 평가고 네. 본인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이 뭐 좀 안 좋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더라도 네, 네. 그거는 잘 판단해 상대적인 평가니까 그렇게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재수생들도 좀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불수능은? 네, 재수생들도 아무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예상을 하셨잖아요. 수능이 어렵거나 뭐 이럴 경우에 재수생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네, 네. 그런 것도 좀 유효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수능은 지금 이제 끝났어요. 네. 본격적인 이제 입시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네.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수능에 집중을 해야 할지, 네. 아니면 정시에 올인해야 할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제 수능을 치르고 나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고요. 가채점 점수를 갖게 되는데요. 네. 그 가채점 이제 점수를 가지고 등급 컷을 환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 점수를 충족을 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능 점수를 충족했다면 예. 네, 수시에 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이라 하더라도 네. 각 대학, 각 학과에서 네. 수능 최저 등급을 명시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등급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수시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고 그러면 그 포기한 수시 전형 말고 남아 있는 수시 전형에 일단 좀 집중을 해서 네. 해당이 되는 학과들은 네. 집중을 하고 만약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네. 정시에서 내 수준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꼼꼼히 잘 따져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혹시 제가 권해드리기는 네. 내가 수능 최저를 이번에 너무 수능을 못 봐서 수능 네.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면접이나 예. 논술을 응시하는 것이 예.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경험도 해보고 네, 경험이. 면접장을 한번 경험해 본다는 게 네. 다른 또 수시 전형에서도 내가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질에 좀 포기하지는 말아라.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 강원도 내 대학들 좀 살펴볼까요? 수시 네. 면접 논술 시험이 이제 시작됐는데 앞으로 일정들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인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논술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논술 계속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12월 2일 정도에 예. 그 인하대와 아주대의 논술을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은 마무리가 되고요. 네. 면접 전형일 같은 경우에 다음 주 금토일, 그러니까 네. 주로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예.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면접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2월 9일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도내 대학들의 경우에 네. 이제 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네. 연세대 원주 캠퍼스만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연세대 이제 논술 때는 보통 수험생들이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네. 교통 혼잡이 이제 예상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수험 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미리 이제 도착하신다고 예상하시고 미리 예.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연세대 논술 볼 때는 원주 캠퍼스가 이렇게 좀 붐비고 그랬나 보죠? 많이 체증이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그래요? 일어났었거든요. 그 미리 좀 서둘러서 네. 여유 있게 가서 또 논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 자기 머릿속도 좀 정리하고 이런 좀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원주 분들이 더 문제인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네, 평상시에. 평상시에 어느 정도 어. 걸리는지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교통체증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늦장을 부리시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 원주에 계신 분들도 평상시하고 좀 다른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좀 미리 유념해서 유념하셔서 좀 일찍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른 또 우리 또 도내 대학들 면접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어때요? 네, 이제 도내 이제 대학들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면접을 많이 치렀고요. 벌써 다 치렀고요? 오늘 이 시간 아마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면접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한림대가 네. 오늘 치러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이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시 과정 중에 네. 한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있고 네, 다른 네, 네. 전형도 있고 있는 거고 네, 네. 강원대학도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미래인재 전형이 있고 또 다른 또 전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가 보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면접 일정이 달라요. 네, 면접 일정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뭐 여하튼 그 1차 합격이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 경우에 네. 모든 학생을 면접을 다 하기가 힘드니까 네. 1차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나 이제 서류 평가로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1차 합격됐다고 뭐 이렇게 내가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네요. 3배수라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학교마다 3배수를 뽑는 경우도 있고 5배수를 뽑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1차에 몇 배수를 뽑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네, 하는데.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1차에 내가 합격했다 하더라도 면접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면접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조건 면접 점수로 이제 2차가 이제 결정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네. 1차에 이제 합산을 해서 네. 그러니까 1차 서류 전형 점수하고 네. 면접 점수하고 합쳐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수능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도 좀 있죠? 네, 12월 5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은요. 네. 그리고 12월 14일 이전에 네. 모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네요. 네, 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네. 이제 합격자 등록과 함께 추가 합격 발표가 이제 이어지고요. 네. 12월 27일까지 거의 진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27일 추가 합격자 발표되는 학생까지만 해당이 됩니까? 네, 네. 그 뒤에는 추가 합격자는 없고요. 네, 거의 정시로 2월을 시킵니다. 아, 그러면 수시에서 모집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이게 다 정시 모집의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는 걸로 나오겠네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12월 29일부터 이제 1월 3일 정도까지 네. 이제 정시 지원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요. 네. 정시 이제 합격자 발표는 1월 말 정도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면접이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로 뽑는 학교도 있고요. 예. 이제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시 모집별로 좀 학교별로 또 네. 학과별로 조금씩 다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수시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시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네,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혹시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왕왕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 수시 납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시. 납치요. 아, 수시 납치. 네. 내가 수시에 납치됐다. 네, 수시에 납치됐다. 그래서 수시 납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수능을 치렀는데, 내가 이제 생각보다 잘 봤는데, 그리고 내가 수시에 지원한 정시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을 따져보았더니, 네.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선호한 대학이나 더 좋은 대학일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수시에서 떨어지길 바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수시 합격이 이미 된 상태라면 수시 납치가 되는 거고요. 아, 그런 용어까지 쓰는군요. 네. 아. 근데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 일정이나 논술이 있다면 네. 응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그러면 탈락이 자동 됩니다. 탈락이 되니까. 네. 아, 그런 것도 그러면 꼼꼼히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논술과 면접 이것도 네. 사실은 그 수능만큼이나 이제 효과적인 전략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예, 인문 논술일 경우에는 네. 언어 논술인지 또 도표 통계 해석이 필요한 지문인지 아니면 수리 논술 형식으로 나오는 인문 논술인지 아니면 네. 영어 지문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렇죠. 네,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뭐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지 예. 또 과학 논술일 경우에 과목을 지정하는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지 같은 것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유형도 알아야 되고 네네.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논술 안에 수학만 보는 게 아니라 과학 탐구까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미리 또 준비를 다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뭐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막 한참 논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네. 한 번 더 확인하고 모범 답안을 보면서 네. 내가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대학에서 이미 입시 공고를 할 때 그런 유형들 뭐까지도 좀 공개가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 올해 좀 특이한 것은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됩니다. 블라인드 면접. 네, 블라인드. 어느 그러니까 학교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래서 교복 착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아, 예. 네. 뭐 본인의 아버지의 직업이라든지 뭐 아버지의 성함 뭐 본인의 이름조차도 예, 면접에서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 예. 이제 저희 어머님이 모 국회의원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밝혀질 수 있어서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수험자의 그 네. 역량이라든지 네. 학력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또 면접 내용 중에 답변 자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면접 답변 자료는 대학별로 이제 작년에 그 전에 이제 기출 유형들이 다 공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학에서 주로 질문하는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실 필요가 있고요. 네. 면접 유형을 좀 꼼꼼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주로 좀 면접에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주로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예. 우리 아이 학교에 네. 또 우리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렇죠. 그거 네, 중요하죠. 네. 그리고 본인의 자기소개나 그다음에 장단점, 그다음에 지원 동기, 네. 그다음에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입학 후 어떻게 공부할 건지, 네. 그다음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생부 기록 학교 생활 기록부에 네. 많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확인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가령 독서회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이제 돼 있으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네, 책에 네. 대해서 확인 면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부가적 질문을 하시기도 그렇죠. 합니다. 이게 뭐 허위로 써놓은 건지 아니면 네. 실제 이 친구가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 건지를 네. 면접 과정을 통해서 걸러보겠다 뭐 네, 이런 의도가 네. 있겠네요. 뭐 근데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만 들어봐도 거의 일반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장에서 나올 만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들이네요. 네.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네. 자, 수능 결과에 따라서 또 면접과 논술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네. 마냥 또 응시해서 좋은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수능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네. 내가 수능 점수를 예상보다 잘 받았다. 네. 그러면 또 그런 건 자기가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점수를 딱 봤을 때, 네. 내가 정시로 네.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합격이 결정된 학교가 있다면 네. 이미 수시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뒤에 남은 대학이 이미 이제 합격된 대학보다 좀 더 가고 싶은 대학이라면 네. 예, 면접에 응시해서 그래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 전에 발표된 대학이 없고 네. 내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논술이나 면접을 통해서만 내가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다 하면 네. 그 대학들보다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좀 선호하는 대학이라면 이제 일부러라도 그 면접을 응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합격자가 12월 27일까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네.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하긴 하겠지만 네. 미처 못 들었어요. 내가 추가 네. 합격된 사실을 모르고 정시에 응시하는 경우도 부정 합격에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추가 합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거의 녹음을 해서 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정 응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못 받았을 경우는 자동 탈락이 됩니다. 자동 탈락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 추가 합격 기간에는 네. 전화 오는 것들이 이제 예.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스팸 전화라고 안 받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추가 합격에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이 안 되면 네. 이 사람은 합격의 의사가 없다는 걸로 간주가 되니까. 네. 내가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으면 꼼꼼하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대학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만 연락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보통 원서를 받을 때 부모님, 네. 가족들의 여러 예.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 대학에서 이제 본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부모님, 뭐 그 옆에 이제 연락 가능한 전화를 네. 다 해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렇게 그런 이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래요. 경우가 알겠습니다. 자, 네. 면접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논술도 유의할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수험생들에게 네. 그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또 논술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당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논술 시험일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이제 치르게 됩니다. 네. 근데 논술 시험 당일날 아까도 연세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이제 이용할 가능한 지하철이 있다면 네. 예, 지하철을 이용하시라고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필기구에도 약간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요? 필기구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시험장이 네. 수능 시험장과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좀 어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면접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네. 아니면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수험장이 너무 추울 경우에 이를 예. 대비해서 무릎 담요나 가디건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네, 컨디션을 유지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준비한 답변들을 원활하게 면접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자기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도 네. 면접을 잘 보는 그런 네.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대중교통 유의하고 네. 그다음에 현장 그 논술 고사장이라든지 네. 그런 데 준비할 부분들 꼼꼼히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자, 이제 수시가 마무리되면 네. 또 수능 이제 성적 발표가 나고 본격적인 이제 정시 또 입시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 네. 정시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갖고 좀 임해야 될까요? 네. 정시의 경우에는 가나 다군 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군 외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집 경우에는 수능 100%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과 네. 또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또 살펴보셔야 하고요. 예. 또 원점수 같은 원점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반영 방법, 예. 또 과목별 반영 비율, 그렇죠. 그다음에 가산점 여부, 네. 그다음에 영어 등급 간의 등급 간 점수 차 등이 산출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의 그 산출 기준을 잘 따져 보셔서 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되게 잘 봤는데 과탐을 잘 못 봤다 이런 경우에는 서강대가 유리하고요. 네. 네, 수학을 못 봤는데 과탐을 좀 잘 봤다. 예. 그러면 한양대가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이제 각 대학별로 가중치를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네. 잘 가산점 여부, 네. 또 영역별 반영 비율 이런 네. 걸 잘 따져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영어 등급 간 점수도 이제 중요한데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예. 1등급과 5등급 차이가 뭐 2점 차이에 불과하다면 네.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예. 무려 5점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이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정시 지원 대학 학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있으면. 그러니까 정시는 이렇듯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찾아봐요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의 지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리 내가 한번 내 성적을 가지고 입력을 했을 때 네. 그 해당 대학의 해당 학과에 당락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미리 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모의 지원 사이트가 좋은 것이 산출 방식에 따라서 내 점수를 자동 계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고 또 모의 지원을 따라서 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내가 내 성적이 어느 정도구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인데 네. 뭐 여하튼 근데 그게 실제 하고 얼마나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용으로 네, 이렇게 네, 해봐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자, 뭐 일단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도 네. 그 기말고사는 또 남아 있다면서 지난번 네, 네, 재수생 얘기하셨는데. 네. 예. 이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 예. 일부 정시 대학에서 그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네. 만약에 살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수시 합격했더라도 그렇죠. 또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예. 일이 생길 수 있는데 3학년 2학기 성적도 잘 챙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후회 없는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입시 전문가와 함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수험생 모두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